2014 김정선 최고위원회의 요구는 인류 발암물질이 나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피해자의 중에 바로 이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영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소란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방생 농성을 했고 개혁에 저항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재작년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234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당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115명 가운데 50명 이상은 박근혜 탄핵이 맞다고 찬성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적 분노와 국민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은 정치 질서가 이대로 좋다 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국면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삶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삶의 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평화당의 민생 노선은 옳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걸어온 개혁 노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깃발을 들고 행진해온 지난 1년의 노선은 옳았습니다. 오늘 라돈 공포 관련해서 전문가들 또 직접 당사자 또의 주민자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고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라돈 문제는 1년 전에 우리 사회를 라돈 공포로 엄습해왔고, 그때 분명히 이 정부는 라돈으로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포옹했습니다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리멸렬입니다. 지리멸렬이에요. 방사선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위, 또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을 책임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국토부, 또 환경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또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이 지금 제출된 지고 또 뭐 반년이 넘어가는데 국회도 손 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화성에서 전국적으로 아우성입니다. 자, 왜 이 라돈 문제가 심각한지, 또 해법을 얻는 것인지, 마침 지난 주말에 공영방송인 KBS가 추적 60분을 통해서 이것의 공론화를 시도했습니다. 앞부분 잠깐 한 3, 4분 방송 내용 잠깐 들으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텔레비 화면 좀 들으시겠습니다. 짧으니까 지가 뭔가 싶은 거예요, 맨날.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가 못 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라돈은 어떤 물질일까? 라돈은 자연물질인 우라늄에서 생겨난 방사성 물질입니다. 문제는 호흡을 통해 들어온 후 폐 안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2012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 성명 등과 함께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지난 3월 21일 건설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A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 이들의 요구는 라돈이 나온 건축자재를 전면 교체해달라는 것. 제일 안전하고 안락해야 할 집이 먼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
해당 건설사 대한의사협회 측에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라돈이 폐암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뭐 일부 연구자들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미 뭐 잘 알려진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내용입니다. 작년 5월 이른바 라돈 침대 매트리스 사태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신축 아파트의 건설사를 찾아가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집에 와 있거든요. 선언을 대신 다른 거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조건 다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왔어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선언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데 지금 얘기해 주시면 안 되죠. 건설사의 라돈 원인 물질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6개월째 갈등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김지은 씨. 다급한 마음에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한테 그 대리석 진단이가 붙어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붙어있죠. 욕심인데요. 그랬더니 붙어있으면 저희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환경부에 다시 연락을 왔어요. 네, 환경부는 그럼 건축자재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네, 건축자재에서 이렇게 국토부로 가세요. 다시 국토부로 갔어요. 국토부는 무슨 소리냐. 라돈은 실내 공기질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 부분이 가장 그냥 그 막연한 모르는 데서 오는 그 막연한 공포 그건 아니죠. 아파트에서 검출되는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추정 60분 방송 이후라고 합니다. 당시 관계부처는 합동 보도자료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에만 해당되던 실내 분기질 라돈 권고 기준을 신축 공동주택까지 확대한 건 정작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게다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에 불과해 실제 효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 왜 권고에 그쳤는지 환경부를 찾아가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 의무사항으로 바꿔놓는다 그러면 건설사들에서도 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기는 할 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이 권고를 해놨으니까 자기는 법적 책임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토부 원안과 함께 건축자재 라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라돈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실제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라돈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동탄의 더샵 센트럴시티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이신데요. 홍관호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에 라돈 안전센터가 5년 전에 설치됐는데요. 이 센터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의 조승현 교수입니다. 아까 저 텔레비에서도 의사협회에서도 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저 민하대병원의 직업환경의학을 보고 계신 임종환 교수님. 그러면 홍관호 대표부터 실상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 할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시죠. 혹시 그럼 일어서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예. 제가 TV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놨는데요.
저희는 작년 7월에 입주한 740년 중소규모. 그런데 이제 입주 전부터 라돈이 이슈가 조금씩 돼가지고요. 저희 입주 전에 입주 예비자 협의회에서 라돈 아이들 3개를 구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성시에는 2017년까지 라돈 아이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사비를 구입한 날 측정을 시작했어요. 현재는 한 250세대 가까이 측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욕실에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의 10배, 15배 되는 경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입대기 구성돼가지고 포스코 측이랑 이제 그 화학품 교체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전혀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민원을 계속 넣었거든요. 그 얘기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파트가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고요. 하다 안 돼서 저희가 시위를 갔습니다. 아까 그 추정 60분에 나온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남양주에 포스코가 그 분양을 한다고 해서 저희 입주민들이 또 버스를 내려가서 시위를 갔어요. 그럼 과연 정말 얼마나 라돈 수치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준치가 4피코큐리거든요. 베크레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욕실이에요. 그런데 주방이나 현관이나 화장대도 기준치는 다 넘어요. 대부분. 그런데 욕실을 보시면 저기 보시면 50, 53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해놨습니다. 저게 수치예요. 기준치가 4피코큐리인데 50, 40, 30, 10배 이상입니다. 예. 사진입니다. 예. 그런데 포스코 측에서는 저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욕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팔을 벌리면 벽이 닿을 정도거든요. 그럼 저희가 다 재봤더니 중간에서 재나 변기 위에서 재나 크게 수치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대기가 구성된 다음에 포스코 CS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저걸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 포스코 CS가 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IKJ가 정확하게 뭐 기준도 없고요. 그거에 대한 공유를 해서 다 틀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저 뒤에가 잘렸는데요.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의 취재가 이제 되면서 환경부 공인장부위로 됐어요. 왜냐하면 포스코 측에서는 라돈아이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포대 박경복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FRD 400이라고 환경부 공인장비로 그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측정을 했어요. 욕실이 아니고 거실에서요. 그랬더니 저희가 3일을 쟀거든요. 똑같이. 근데 베크렐로 치면 340, 50이 나옵니다. 기준치가 140베크렐인데 2배 이상이 나와요. 거실에서요. 욕실이 아니고요. 그 잴 때는 욕실문을 다 열고 쟀어요. 그러니까 거실에서도 이미 기준치가 초과되는 겁니다. 이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설사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요. 민원을 계속 넣기 시작했거든요. 화성시에 민원을 처음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답변이 오긴 왔습니다. 그 답변을 좀 이따 같이 보시고요. 경기도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경기도에 민원을 넣었더니 이게 며칠 있다가 화성시로 이송이 돼요. 화성시에서 다시 경기도로 이송을 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최종으로 화성시로 또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받는데 2주가 넘게 걸렸습니다. 답변은 똑같아요. 보시면은 결론은 바닥을 쓰듯이 환기하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은 산하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똑같은 답변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 민원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넣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뭘 협의하고 있는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입주민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뭐 민원을 넣어도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갔어요. 2번이나 애기 엄마들 안고 시위에도 연락하고 다 연락을 했는데 안타깝지만은 법령에 그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 입주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3월달에 송도 포스코 본사 앞에 갔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하고 직장인들 휴가내가지고 버스 2대 대절해가지고 가서 그 방금 방송에서 보신 게 저희 아파트예요. 그랬더니 시끄러우니까 포스코 담당자들이 나왔어요. 나와서는 저희를 그 건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커피숍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저희는 위험하긴 한데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관리가 가능하고 말씀 예, 유해하지만 위험하지 않대요. 라돈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라돈 자체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체에 유해하다? 당연히 유해합니다. 위험은 불가하죠. 근데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대한 거는 전부 추측성밖에 없어요. 꼴짝이도 있고 화학용도 있고 그쪽에서 가격만 있으면 답변을 가지고 오시면 그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저희가 F10 2차는 뭐다 아시고 와서 어쨌든 2차는 저희 실수예요. 분명하게. 실수로 바꿔줬답니다. 그때는 자기네들이 라돈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위험한 줄 알고 바꿔줬는데 자기네들이 보니까 안 위험하대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검사사니까 자기네들 그 바꿔주기 싫으니까 방어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한 얘기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데 원자력은 이걸 방법인데 아니면 아니고 위험하면 위험하고 뭐 이걸 원자력 위원회라고 그걸 갖다 주셨어요. 비공식으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평하다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안 해요? 아니죠. 우리한테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갖다 줬으니 그 자료를 저희한테 안전하다면 알려달라고 계속 공문을 보냈죠. 답은 없습니다. 원래 저희 단지 들어가기 전에 포스코의 슬로건이 저거였어요. 햇살과 바람을 통하는 친환경 단지를 만들려고요. 말이 달라요. 그 문제가 되는 화장석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들고 왔거든요. 이 돌입니다. 저희가 이 돌을 들고 정말 단기기간 많이 찾아갔는데요. 아무도 이 돌을 조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민들이 이걸 잘라가지고 이거 갖고 다니는 거 토론회를 제가 3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환경부하고 원안위하고 국토부하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가져가서 조사 좀 해달라고 아무도 안 가져가요. 토론회 끝나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악수하고 수고했대요. 입주민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보시면 지금 라돈이 나오는 예, 맞습니다. 방사능 측정기도 샀어요. 사비로 그냥 입주민이. 그래서 이 돌을 찍어보면은 일반 화강석보다 수치가 높아요. 제가 오늘 사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온 거예요. 밤을 새고 왔거든요. 와서 지금 제가 7시에 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여기 국회의사당에 화강석 도배대 있잖아요. 그거 다 찍어봤습니다. 여기도 높아요. 보통 대기 중이 0.15 정도 마이크로 시버트가 나오는데 저 벽에 대고 찍으면 4.7까지 나와요. 0.47이요. 엘리베이터 앞에 돌은 한 0.2 정도 나오고요. 저 밖에 복도에 있는 화강석이 안 기대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야, 이거 충격이네. 저 화강석 자재거든요. 저희 욕실 선반 2군데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주민들이 셀프로 저걸 잘라내고 저거 같은 경우는 시험 연구 기간을 조멸적으로 지금 절단하는 장면이에요. 네, 지금 저희 아파트 입구에 가면은 저렇게 입주민들이 떼어낸 화강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것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화강석 자재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두 종류가 들어왔는데 C 칼레도니아라는 화강석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비자크레이라는 게 조금 절반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저 자재표에 보면은 다른 것들은 출처가 나와요. 뭐 제일모직, 인조대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산지나 제조사를 알 수가 있는데 유독 저 화강석은 그냥 C라고 붙여놓고 어디서 왔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차이나의 C를 붙인 것 같거든요. 저 두 종류인데요. 왼쪽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주민들 카페에 가면요. 저거 셀프로 철거하는 법이 올라와 있어요. 저도 저거를 제 손으로 떼려고 칼 꽂아가지고 떼다가 안 되는데 어떤 입주민이 떼서 성공을 해가지고는 그 방법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말 이 돌이 실내 공기질에 정말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저희가 몇몇 세대는 제거를 했어요. 저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거하고 잰 수치를 보실게요. 거실에서 아무데나 재도요 1.17피코킬이에요. 기준체 4분의 1 수준입니다. 욕실을 보시면은 욕실 떼내고 그냥 똑같이 저기다 잰 거예요. 욕실에 줬기 때문에 콘크리트에서도 라돈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2.80인데 기준체 절반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 돌 2개 떼내니까 거실하고 욕실이 평화로워져요. 네, 저희가 입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또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서 환경부가요, 아파트는 라돈 농도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걸 보고, 이게 뭔가 2015년부터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라돈은 토양에서 나온다고 환경부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여기 골조가 다 콘크리트거든요. 자갈, 모래 이런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 건물일수록 라돈 농도가 높다고 한 거는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2015년부터 조사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건축자재 중에서 라돈 농도 배출이 높은 게 벽돌, 시멘트, 콘크리트 이렇게 돼 있고 화강석은 되게 낮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게 오류가 있어요. 왜 낮게 돼 있냐면은 여기서 조사한 화강석은 골조로서의 화강석만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선반은 저는 마감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카운터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건설사들이 주장하는 게 환경부에서는 거실에서 재는 방법을 권고했기 때문에 거실에서만 잰 수치만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신도시 특성상 영유아들이 되게 많아요. 6세, 5세, 4세 애들이 많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침실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누워있거든요. 대부분. 라돈은 무거워서 가라앉지 않습니까? 기체여서. 무거운 기체여가지고. 그러면 밤새도록 자는 동안 고스란히 거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애가 지금 6살인데 물놀이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푸닥푸닥 1시간 동안 노는데 이사 온 다음에 이거 라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욕실은 그냥 후딱 들어갔다 나오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면은 환경부 장관이 지시를 하면은 라돈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저기 법 제11조의 7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화성시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부 장관이 정말 피해가 우려되는 시도가 있으면은 지자체에게 라돈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시행 좀 제발 해주세요가 저희 입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원안위는 딱 발을 빼는 게 뭐냐면 이게 생활 밀착형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돌로 테이블을 만들면은 강력하게 제재를 받아요. 바로 홍수 조치입니다. 근데 이게 욕실 선반이 되면은 제재를 안 받아요. 또는 신발장 앞에 디딤판이 되면은 그건 건축자들이에요. 이게 밀착형 제품 아닙니까? 여러분 신발 신을 때 점프해서 신으세요? 그 위에 올라가서 애들이 이렇게 민기장에서 신는 게 현관 디딤돌이고 욕실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욕실 선반이에요, 애들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의원이 주최한 라돈 토론회에 또 참석을 했었거든요. 국회의원 3명이 주최한 건데요. 거기에 전문가분들 다 오셨어요. 환경부, 원자력관리 기술원, 화성시. 거기서 제가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성시 주택과에요. 라돈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자기네 책임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라돈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없고 아예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돌을 3조각을 가져갔어요. 3개 부처에서 협동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그 토론회 끝나자마자 아무도 이 돌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그 환경부에서 나오신 분 쫓아가가지고 제발 이 돌 가져가서 조사 좀 해달라고. 아까 저 추정 유튜브에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조용한 목소리로. 저희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토론회에 가자 저희 입주민들 더 화가 났어요. 이걸 뭐하러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조사를 한대요. 빠른 시일 내에 꼭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저희 지금 9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그래서 제가 성면을 찾아봤더니 성면은 정말 완벽하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냥 발견되면 바로 회수. 저희 입주민들이 바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되고요. 국민들은 그냥 생업에 열중하면 돼요. 그거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말, 이게 포스코건설 그 기업 슬로건이에요. 마음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 마음 좀 읽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철저하게 국민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표현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 우리가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국민경선 최고위를 맨 먼저 5.18 어머니들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10몇 번째 하는데 가장 또 절절하고 충격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임종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받았고 교수님. 의학 추천으로 그렇기 때문에 라돈으로 해서 국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제가 헷갈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요 다음번에 하시고 최승인 교수님 센터 라돈 얘기 하시고 그다음에 흐름이 자연스럽게.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연세대학교 93년에 교수로 임명된 이후로 95년부터 라돈 연구만 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몇 년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화학을 공부하고 미국 가서 핵물리학을 공부해서 전공이 좀 핵화학 쪽이라고 그러는데 선진국에서는 라돈이 꽤 이슈가 되고 많이 하는데 90년대 우리나라 안 하기 때문에 꽤 이제 집중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으로 라돈 이슈가 됐을 때 국가 라돈 종합관리 대책도 세우고 쭉 해서 왔는데 이 최근 사태 핵심은 꼭 라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들이 자가 측정 능력이 생기셨어요. 그 라돈아이 때문에. 그 라돈아이는 제가 이 원천 기술을 갖고 개발을 해서 사용화가 돼서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 라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돈뿐만 아니라 실내온기 오염물질이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도 그랬다가 자가 측정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의 그 가이드나 이 관리를 넘어선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모든 걸 국민들이 발견해냈습니다. 이 침대도 그랬고, 지금 시멘트도 그렇고, 대리석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분들이 이걸 못 쫓아가세요. 지금 그 라돈 관련 법이 관련돼가 환경부, 교육부에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1층 이하 다 하게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세요. 모든 공간을 해야 되는데 뭐 한두 공간 그것도 외부 업자한테 맡기는데 그 업자들하고 약간 또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지하 환경이 있습니다. 국방부도 우리 병영 라돈 관리하게 돼 있고요. 국토부도 그렇고. 근데 원안위는 이제 물질 유통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원안위랑 자주 다퉈요. 왜냐하면은 원안위는 인공방사능 관리 성격이 큽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이나 뭐 대륙 핵 뭐 이런 거. 근데 원안위가 광고 카피한 거 가만히 보세요. 원자력 문화재단. 우리나라는 원전 주변의 방사능을 마이크로 10W 단위로 관리한다고 써 있어요. 열심히 잘. 근데 똑같은 방사능이 우리 집에서 수십 미리시버터 수만 대가 나옵니다. 왜 이거는 적당히도 자꾸 떠넘기 했는지 이제 한탄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이죠. 몇 시간을 말씀드려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국회의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제 대학 동기가 신영영 의원이라서 작년에 같이 하고 했는데 근데 의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항상 국감하실 때 라돈을 누군가가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슈화 시킨 다음에 필요도 빠지세요. 제가 수없이 국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발표도 하고 세미나 했는데 같이 들어오세요. 그러시다가 중간에서 나가십니다. 이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방사능 공포예요. 이게 집에서 자가 측정해서 어느 수준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 공포심은 말해도 못해요. 내 애를 여기서 재워도 되는지 내가 애를 시집보내도 되는지 별걸 다 물어보세요. 꼭 되길 원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전문가가 얘기하기로 역학 전문가가 연간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가 못 봐도 2,000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망자가 좀 줄어가지고 요새 500명 정도, 음주운전 사망자의 4명입니다. 대진 침대로 주민들이 발견하셨지만은 대진 침대 쓰시던 분들 애들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애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수십 명이. 그러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저희 얘기가 아니고 뭐 국제기구에서 선진국에서 방사능 역학조사 통해서 다 얘기했던 거고. 아까 저기 이주자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라돈이 밑에 깔린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무거운 먼지도 떠나요. 라돈은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은 지금 외부 피폭하고 내부 피폭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90%는 맞는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는 또 과도한 공포를 갖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 여기 정 의원님께서 이제 입법 건의하신 걸 보셨는데 핵심적인 거는 왜 행정부가 규제권을 서로 갖고 싶어 하는데 라돈은 왜 서로 떠넘기게 할까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조직대가 없는 거예요. 성면 사업장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라돈은 자연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힘듭니다. 라돈은. 그래서 어디를 규제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석재를 관리하잖아요. 석재를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정부에서는 가입을 해주고 민간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충북 괴산이 라돈이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그 지역에 골재를 가져와서 건축물에 쓰는데 그 지역도 낮은 석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특정 석재를 통과시켜주면 다른 석재는 괜찮다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꽤 많이 튜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정책이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는 모두 저희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수로 한번 쳐주세요. 짧은 시간에 핵심을 얘기해 주셨는데 라돈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조승현 교수님 발견 네, 이어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조성보건학회 행정학이었고요. 직업환경학 전문가 주로는 발암물질, 화학물질 주로 관련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각 연구, 독성 연구를 진행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라돈 노출과 관련되어 있는 암 발생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은 부동의가 암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이 제일 높은데 그 중에서 보면은 조기에 진단이 가능한 게 있고 조기에 진단이 어려운 암종이 있는데 폐암 쪽이나 췌장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는 발견한다 하더라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치성 암에 속하는 부분이 아직도 이제 폐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암종이기 때문에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의 이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잘 아시는 이제 흡연 외에 다른 원인 물질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 요인으로서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폐암 발생 원인이 되고 지금 이전에 대한 라돈 잘 존재하는 암사 물질이 이제 라돈 자체가 암 발생에서 중요한 암 발생 비용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보면 거기에 대한 라돈이 어느 정도의 폐암 발생에 기여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데 대개는 3에서 한 14% 정도의 범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교적 보면은 라돈에 대한 노출률도 높은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암 발생자가 1년에 2만 명 이상 정도 발생하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 쪽에서 조사 연구 자료는 12.6%가 라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지게 되면은 적어도 2,000명 정도는 라돈에 의해서 폐암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폐암 발생 중에서 10% 정도는 적게 잡아도 폐암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축적되고
그러나 88년도에 국제 안면구조를 통해서 이것이 벤젠,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역학조사와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유해성이 있고 위험성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역학조사 그리고 국제연구소를 통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부분들이 인지가 된 상태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화강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자연에서 노출되는 라돈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이제 나라에 분류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라돈에 노출되어지면 DNA 쪽에 이제 변이, 뮤테이션이 오게 되어갖고 그것이 암 발생에 관련돼 있는 위험도를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돈에서 나오는 그 알파 입자 자체라는 것이 DNA 손상을 갖다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독성학적 증거나 또는 역학적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폐암 발생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의 노출 수준 같은 경우에서도 폐암 발생 부분에서 10% 정도는 차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국민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를 못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 자체가 전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암 발생과 관련해서 여러 보면은 발암물질의 소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환경부나 국토부나 원안부나 이렇게 해서 관련 부처가 사실은 협동을 해서 보면 범부처의 암 발생에 관한 여러 대책들을 모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 부처별로 쪼개져 있는데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민들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잘 못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국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관리 대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부처 간에, 다부처 간에 협조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지 못하고 계속 끌어온 부분들이 시민들의 피해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보면은 특히 발암물질 노출 관련해서 정부가 보면은 이 발암물질 노출 관련 암 예방 관련된 범부처 조직을 만들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면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합니다. 예, 인정한 교수님. 이제 세 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정책 기자 말씀하시겠어요? 기준치를 4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4 피코큐. 그러니까 가능한 그럴 경우 실제로 인체에 유입하고 그게 바람에 그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WHO라든가 그 밖의 학술단체나 이런 데서 정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라돈은 국가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국가가 정한 1급 발암물질. 아니 제 말씀은 제가 통계적으로요 4피코필이 148벡킬이면은 이제 흡연자인 경우 6% 내외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그러고 비흡연자인 경우는 그거의 10분의 0.1%, 그러니까 퍼센트 단위니까 꽤 크죠. 기준치가 이렇게 느슨한 듯한 거는 우리 실내, 일반적인 실내가 한 1.3 정도 돼요. 그래서 기준치를 너무 높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최소한 4는 지켜라, 148은 지키라는 거고, 지금 모든 집들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한 4, 500, 라돈 침대는 3,000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 재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추가를 드리면 라돈 부분이 암을 일으키는 모델 부분들은 이제 확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으면 적은 대로 보면 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최소 요 정도는 관리하자 기준을 정한 것 뿐이지 사실 그 수치 미만에서도 라돈은 노출되었으면 암 발생 노출 높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노출 수치가 없어요. 지금의 라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라고 해갖고 일정 정도 수준에 이하면은 안전하다는 거 없기 때문에 낮추면 낮출수록 안전하대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되게 이제 화강석 같은 경우를 쓰고 하는 거가
건축자재 중에 고급 건축자재를 쓰는 것으로 통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건축자재들 그렇게 쓰고 있는 마당에서는 지금 일부분의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돌이 들어간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입주민 공청회를 벌써 6번을 해가지고요. 이 실상을 저희는 그냥 다 알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 입주민들이. 처음에 반대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추정 이슈를 4번을 했습니다. 옛날 2013년, 14년 3번 했고, 이번에 같이 또 했고, 이번에 여기 포스코 더 샵 2차지만 제가 또 GS건설 또 뭐 수직 것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다음에 제가 요새 삼성건설하고 건설에서 자문을 하면서 쭉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시는 저 가짜 대리석이죠. 화강석 겉에 코팅하는 거, 대리석 모양으로. 저게 80%는 괜찮아요. 근데 일부가 문제입니다. 지금 입주하시는 아파트 같이. 저희가 대책이 없으면은 정부에다 뭐라고 안 그러죠. 가자고. 80%는 괜찮습니다. 써도 좋은데. 근데 일부 브라질산, 중국산이 선진국에 못 가는 게 우리나라에 돌아오고 이렇게 유통. 근데 이게 건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관리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그 근처 또 같은 단지에 다른 아파트는 시행사가 교체를 해줬습니다. 포스코가 교체해 준 게 아니고. 근데 이번에 나오게 교체를 했는데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너무 많이 나와. 보니까 콘크리트에서 나온 거예요. 골재. 골재는 아시다시피 관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 거를 어떻게 땅을 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 골재도 나오더라도 어느 수준 나오는 거는 환기를 하면 뚝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보니까 환기시설이 개판입니다.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켜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간 기준치가 얼마 정도로? 여기에도 좀 일부 명시되어 있지만은 이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전에 관련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정책을 펴자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방사선 지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라늄, 토륨, 라듐 양을 규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법안 자료 보니까 이제 라듐의 양을 뭐 규제하자 이렇게 쓰셨는데요. 그것만 이 진행이 되면은 충분한 가이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진국에는 이 WHO든 미국 EPA든 규제는 없습니다.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인데 이게 워낙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 가이드를 지키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준공허가 안 나요. 그 뒷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되게 한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튜닝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허가로서 이 다돈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입되는 나쁜 허가로서 또 가공 과정에서 라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허가로서 또 규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 그게 어려운가요? 정부에서 중앙에서 다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 지침을 만들어서 유통하거나 생산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관련 체계를 만들어 주고 그걸 국민들이 선택하게 만들거든요. 친환경 제품 인증제도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라돈은 이 집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라돈은 측정이라고 안 그러고 진단이고 앞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관리 대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계속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이 국민들의 공포를 잠재워 주셔야 되고 행정부는 지금 한 목소리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인 현장의 목소리, 대안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네. 조중에서는 되게 뵙고 싶었는데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욕실 수치가 50 피코필 이상 나오는 게 위험한가요? 위험하지 않나요? 그 말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원안위에 일부 아까 저를 이제 어디서는 부르고 어디서는 안 부르고 되게 세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 거기서 이제 50 피코필이 기준치 10몇 배가 나왔어요. 그걸 뭐 라돈, 토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장실 공간 아까 좁잖아요. 네. 토론일지언정 반감기가 1분이거든요. 공기는
1초에 20cm 이상 이동을 하는 건 사람이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면 1초에 20cm면은 1분이면 1m 이상을 돌아다녀요. 거기서 나온 토론은 흡입되면 라돈보다 이 6배 이상 위험합니다. 6배. 왜냐하면 뒷단에 알파선이 동시에 2개가 나오고 뭐 납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뭐 상식적으로 화장실에 있는 저 대리석이 실내 거실까지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고 건설사에서는 야 똑바로 해라, 뭐 실내 공기 기준에 맞춰라 그러는데 거기도 10%는 영향을 미쳐요 저희가 보면. 근데 뭐 좀 괜찮다는데 당연히 위험하고 무조건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3차는 그 자문을 해줘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서가지고 그 책임했댔는데도 더 나와서 지금 또 문제지만은 당연히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희 아파트에 가면요, 엘리베이터에 이만하게 붙어 있습니다. 환기하십시오. 라돈 위험하니까. 지난 겨울에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요, 24시간 돌렸어요. 환기하는 게 맞긴 맞지만 24시간 돌리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감마선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저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병원 가면 X선 찍지 않습니까? 4피코필 148이 X선 200번 맞는 거랑 똑같다고 이제 그 역학하시는 분들이 비교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기 만약에 10배가 나왔다 그러면 X선 2000번 맞고 있는 거예요. 애가 화장실에서 변보면서 샤워하면서. 그거를 저는 근데 분명히 말해서 건설사 잘못은 없어요, 솔직히. 재수 없어요. 관리가 안 됐었으니까, 정부에. 그러니까 건설사에만 자꾸 뭐 비용 지불하라고도 이것도 힘든 일이고, 서로 합의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 저런 자재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방출되는 양이라든지 방출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모핵적인 반감기가 유라늄이 45억 년이고요. 토륨이 120억 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같이. 그렇다면 정말 심각해요. 뛰어내죠. 네, 다시 한번 라돈 공포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민주평화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조승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공포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이게 직접 국민들이 자기가 측정해본 사람은 알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실태조사를 정부에서 즉각 착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라돈 관리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라돈 관리를 즉각 시행해라. 라돈 관리의 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입, 브라질과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이 화강석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또 이게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또 이 폐기까지 그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원안위, 국토부, 환경부, 교육부, 지자체 바로 이런 것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총리실이 있는 거에서 국무총리실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원안위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서 지금 라돈 공포가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 없이 건설사에서는 기준이 안 나오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총리실이 이 통합 조정을 하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라 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지금 뭐 오늘 밤에도 공포와 저도 지금 이 돌이 옆에 있으니까 껄쩍 찍었는데 내려오세요. 네, 옆에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괜찮아요? 네. 저요? 그냥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바닥에 서면 안 되겠네. 한국당 의원 이야기 해줘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평화당이 또 현장 중심 정당, 민생 해결 정당인데, 포스코 건설은 또 원래 공기업이었습니다. 공기업. 지금은 뭐 민영화 됐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 지역구인 전주의 에코시티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발견돼서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제가 회사 측에 난리를 쳐서 즉각 교체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딱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포스코에서 그때는 자기들이 모르고 실수해서 교체했는 거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데 실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우리 정책이장님이 좀 두이고 환경위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원안위는 어디 환경위원회 소속이고요. 산자위면은 두 배수. 원안위는 곽기정이.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포스코 건설을 방문해서 국정조사 차원에서 이것은 원래 공기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관호 대표, 우리 조승현 교수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또 기업의 윤리 차원에서 이 라돈 문제를 좀 해오셨으니까 함께 동행을 해주시면 송도에 있으니까요. 포스코 건설은 한번 민주평화당 당 차원에서 방문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